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입니다. 특히 오늘은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다가 약간 지금 수그러지고 있는 행정조사, 이 공부를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특히 이제 오늘은 법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질서위반행 규제법,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험 문제 경향들은 실정법 있는 내용들을 묻는 문제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는 시험 출제위원들마다 취향이 달라져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정법에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예, 오늘은 그런 조문, 중요한 법 자체가 두 개가 다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행정조사예요. 이 행정조사는 첫째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전통적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도 아니고 행정 강제의 한 종류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거 행정조사를 이 자리에서 이 순서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행정상의 적시강제하고 그냥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점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험에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적시강제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기억 가물가물할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이제 구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봐도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편제를 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는 수험서이고 또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행정사 의 들어갑니다. 의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의에서 이제 개념이 나오고, 개념에서 이제 적시강제하고 어떻게 다르냐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데, 행정조사는 뭐 하는 거냐? 뭐 늘 하는 얘기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주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이 그냥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을 뭐냐? 행정조사를 한다. 끝이에요. 이러면 이제 상당히 배신감 때리는 느낌 들어가지고 강의 들어왔는데 설명 안 해주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까칠해져 가지고 눈을 창각으로 뜨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그 조사가 뭐냐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조사를 얘기하기는 민망하고요. 요 부근에 초등학교들 있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걔들 도사예요. 왜냐면 걔들은 숙제할 때 늘 봄철에 피는 꽃들을 조사해보자, 여름에 나는 과일들을 조사해보자, 이런 것들을 늘 하기 때문에 걔들은 조사 도트 썼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기 좀 쪽팔린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죠. 엄마 하면 또 유명한 게, 엄마는 또 전문가잖아요. 조사의 전문가죠. 신랑감 뒷조사 이런 거 하면은 완전히 언니 신랑감 뒷조사, 완전히 신랑 언니 신랑 될 뿐, 형부 될 뿐조차도 몰랐던 사실까지도 싹 다 밝혀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신랑감 뒷조사 왜 하느냐 이거죠. 또 조사할 때 조사라는 게 뭐냐? 조사가 뭐 별 겁니까? 똑같은 말이죠. 조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료나 이런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나 정보를 얻는 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자료나 정보가 왜 필요하냐? 과연 언니를 그 남자하고 결혼시켜도 될지 안 될지, 결혼 자체는 아니고 결혼 그 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준비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의사를 결정했었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죠.
그 자체가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거든요. 뭐뭐 하기 위하여였으니까 이거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적이고 보조적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가 교통량 조사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 이유는 노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도로를 확충하거나 하기 위한 작업인데, 그러면 조사를 100만 번 한다고 정말로 교통에 어떤 편의가 오느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준비적인 보조적인 작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행정상의 적시 강제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요새는 준비적으로 보조적 작용이니까 뭐 설사 이러한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또는 조사상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가 뭐 어떤 이익을 바로 침해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완화되어 있죠. 하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또는 자료나 정보를 얻는데, 자료나 정보라는 것이 상대방은 또 국민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국민이 이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죠. 그럼 국민의 태도가 어떠냐? 자료나 정보를 안 주려고 할 때는 억지로 뺏어야 될 거고, 지가 자발적으로 주려고 할 때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 중에는 탈세 자료 같은 것들은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만약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든지 내가 국가로부터 유공자 자격을 받을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가 스스로 알아서 잘 제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서 억지로 뭐 이제 안 내는 거는 억지라니까 어떤 거는요, 이러한 권력적인 작용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비권력적인 작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작용을 이야기해요. 이걸 보고 뭐냐면 행정조사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나 정보를 얻는 작용이다. 이게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뭐 행정사 적시강제하고 다른 점이 가장 이제 우리가 비교되어지는 점이고요. 그래서 적시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별을 할게요. 두 번째로서 이제 제목으로 이제 구별한다고 들어간다면, 행정상의 행정조사하고 이러한 조사와 행정상의 이러한 적시강제는 어떻게 다르냐 이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행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조사는 직접 달성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적이고 보조적 작용이죠. 그러나 적시강제는 직접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는 직장 상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이거 급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도 이제 진화해 올 때 밑에 시켜놓으면 안 하고 개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급한 일인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해가 오는데 2주일 뒤에 가보니까 2주일 뒤에 또 그 직장 상사가 그 일 어떻게 됐어? 이랬어요. 그 전문주에 들었는데 이랬네. 아 그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탈하죠. 때려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이 사실은 급박성인데요. 급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급하냐, 물론 다 급하다 그래요. 이 조사도 시급하다 뭐 이런 말 하지만은 사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급박성은 없고, 이거는 적시강제는 급박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불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불응했을 때 불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은 과거에 이 불응을 했을 때는 이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냐, 지금 이제 행정벌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쪽인데, 그래서 주로 이거는요, 주로는 과거에서는 이 행정벌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러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는요. 이게 됐습니까? 이러한 실력 행사, 이러한 실력의 행사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로 행정벌입니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지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시강제의 경우는 그 자체가 뭐냐, 이러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라든지
또는 재산에 대해서 이런 실력을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행정조사에 대한 비교입니다. 뭐 그러나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주로 한 강학상으로 이제 덜 비교되어지는데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이걸 비교한다면은 행정조사의 경우는 권력적인 작용이라는 도 있지만은 비권력적인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는데 적시강제는 권력적인 작용만 있고 비권력적 작용은 없더라. 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를 배워보죠. 그럼 그런 조사의 종류는 조사 대상에 따라서 대인, 대물, 대가택 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행정 분야에 의한 분류에서는 경찰행정상 또는 재무행정상, 그 다음에 복리행정상의 조사가 있고 뭐 이런 조사가 많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행정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법적인 한계 또는 구제 뭐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조사가 권력적인 조사냐 아니면 비권력적인 조사냐 한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적인 조사하고 비권력적인 조사 이거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행정청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에서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렇게 자료나 정보를 얻는 작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자, 행정조사에 대한 종류를 들어가면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력적인 조사 조사가 있고 또 하나가 비권력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매우 다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권력적인 조사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을 또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에 바탕을 두고 또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5조의 표현이 나오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 그래서 비권력적인 조사란 말은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말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하는 그런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권력적인 조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 조사가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법률 위보죠. 이러한 법적 근거라고 할까요?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즉 법률 위보가 적용되느냐 할 때 권력적인 조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비권력적 조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계, 법률 우위 원칙이죠. 권력적 조사든 비권력적 조사든 일정한 법적인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조사인데 성질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권력적인 조사는 조사라는 게 뭐냐면 조사 자체는 자료나 정보를 얻는 작용이지 상대방에게 법적인 효과에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적인 조사 행위는 권력적인 사실행위입니다. 옛날에 노량진의 모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를 딱 보면 재미나는 게 두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선생님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성질해가지고 행정상의 적시강제는 권력적인 사실행위. 그 밑에는 그 다음에 행정 적시강제는 조사는 권력적인 조사행위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뭔가 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어떻게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참 오묘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위에는 남자 이렇게 나서 밑에는 오미숙 뭐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강학상 행정행위에 속하느냐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 삼아. 이거는요, 둘 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소송법상에 말할 때, 이러한 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대상,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이건 해당되고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가 있느냐? 있어. 그죠? 최근에 판례가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죠? 여기 중요합니다. 처우수 인정한 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세무조사, 권력적인 조사의 대표적인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처분서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무조사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세청 그러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이제 불리키겠죠. 이제 좀 그런 게 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요. 아니겠는데 이 변호사를 세무조사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센 놈들은 안 건드려요. 꼭 보면 저쪽에 뭐 연수원 출신 변호사인데 좀 성실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건드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사실은 전관 애호받아가지고 나온 애들, 특히 이제 검찰에서 그 검찰 지방경찰청장 이런 하다가 나와가지고 장사 잘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사 잘 되지. 그러면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바로 검사 불러가지고 난데 이러면 예 이래가지고 그래 저거 말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장사 잘 되지 당연히. 이제 그런데 그런 데는 잘 안 건드려요. 우리나라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러운 꼴 덜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 참 더러운 꼴을 많이 보게 된다. 국정원 같은 것도 정보기관 같은 데서도 보면은 보안 이쪽에 기어 나와가지고 까부는 놈들 있어요. 그런 건 지금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들어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적 근거 방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한번 들어갈게요. 아주 중요해요. 행정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건 했고요.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 두 가지입니다. 법적 근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행정조사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름이 행정절차법, 즉 형식적 의미 행정절차법을 이야기해요. 형식적 의미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적용 대상에 들어가냐, 이러한 적용의 대상에 들어가느냐 할 때 안 들어간다. 왜 강조하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사실상 많고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란 말할 때 실질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을 그냥 행정절차법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절차적 규정인데요. 절차적 규정은 있어,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실질적하고 실체적 달라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절차적 규정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런 절차적 규정인데 그 절차적 규정에서 근거로서의 뭐냐면 중요한 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방금 공부하게 될, 또 좀 이따 바로 공부하게 될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거죠.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런 법인데, 요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법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일반법이라고 할 때도 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건 왜냐하면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 행정조사할 때 조사의 절차, 형식,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일반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요, 행정조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절차법이 아니라 작용법, 즉 행정조사권 발동의 근거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사권, 이러한 조사권 발동의 근거법이라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작용법적 근거라고 해요. 이 조사가 한 행정에 대한 작용법적 근거인데, 이러한 작용법적 근거를 근거냐? 행정조사권 발동의 근거법이 아니에요. 즉 행정조사 기본법만 가지고 바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개별법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조금 이따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조사 작용법의 법적 근거는 아까도 했지만은 권력적인 조사의 경우는 필요하지만은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는 필요 없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한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계 나오죠. 한계 들어가기 전에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477페이지에 심화학습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행정기본법 제3조 1항은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행정조사 전반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조에 보면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즉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권력적인 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거죠. 그러면 조사의 한계에 가는데 그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행정조사의 한계, 왜냐하면 한계에서 절차적 한계가 중요한데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조사의 경우도 실체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실체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판례 한번 볼까요?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가 동기와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격리 상황,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회계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다 할 때, 위의 내용이 보면 그 나오는데 잘 알겠지만은 이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가 있다면은 판단되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상의 한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한계에서는 영장주의인데, 이 말씀드렸어요. 행정작용에 대한 영장주의는 무조건 모든 영장이 주어진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법관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본조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하나여 수색 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이 도구를 받아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 사후 영장은요, 예외입니다. 우리가 영장은 원래 사전 영장의 원칙이에요. 사후 영장을 한다는 말 자체는 영장주의 예외예요. 우리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건 사전 영장을 얘기해요.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수사 임금 보장의 문제인데요. 영장제도 행정수사 제공되죠. 행정처도 제공되는데 묵비권이 인정되냐? 묵비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묵비권은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별로 많이 안 나오지만은 묵비권은 뭐냐면 정확하게 묵비권을 외우기보다는 저는 형법 가르칠 때 그냥 이름을 형사상 자객에 불리한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형사라 해야 돼요. 행정적이나 민사적인 것은 진술 거부권 인정 안 돼요. 자기예요. 제3자를 위해서 묵비권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거나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뭐 부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뭐 칼부림 나고 이러잖아요. 세상에 막 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큽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별 희한하잖아요. 근데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송사에 안 말릴 수가 없고요. 또 검사들은요, 그냥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봐봐요. 한번 봐봐. 검사들이 내가 검사야. 그럼 직원이 몇 명 있어? 2명 있어. 하나는 일 제대로 못하는 거, 하나는 일 좀 잘하는데 자꾸 자물이 굴리고 있는 거. 둘이 있어. 이거 될 거 있잖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관내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경찰서 가보셨죠? 가보면 형사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계마다 수십 명이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 다 올라옵니다. 하루에 몇백 건씩 올라오거든요. 그럼 밑에서 대강 처리해가지고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야. 대충 해놓고 나서는 이제 나중 가가지고 상대방이 일을 제기하면 난리치거든. 그게 경찰 조사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진짜 억울하게 일을 당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묵비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 말 안 들어. 지금 들어도 나중에 가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해. 나중에 뭐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지? 내가 왜 도장 찍어지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도장 찍고 그런 소리 하면 그걸로 끝이야. 왜냐하면 경찰서 가게 되면 내가 있잖아요. 쫄아버려. 애가 맛이 가버려. 그때부터는요, 막 지가 쪽팔리니까 안 쪽팔려고 애를 쓰는 거야.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점잖게 죄송하지만 제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끝이야. 그럼 막 왠가 해를 다 해. 근데 뭐 경찰이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학교 어디 나오셨죠? 저도 그게 뭐 선배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끼리. 우리는 뭐 강도, 막 강간 이런 거 잡지. 공무원 이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뭐 이렇게.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알아서 잘 처리할 것 같으면 아예 부르지 않았어야지.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한테 공부한 팁이야, 이거. 이거 수천만 원짜리 팁이다, 사실은. 근데도 안 듣는다. 박철의도 있잖아요. 원래는 검찰에 출석 안 했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 검사들이 회고록에 쓰면 나오잖아. 근데 임마가 나오더라, 이거야. 나오면 끝난 거야. 근데 안 나올까 싶어 자기들은 걱정했는데 검찰청사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됐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아? 어떤 놈은요, 이런 것도 있어. 임마가 이제 범인인데 이놈이 일본에 있어. 안 오면 끝이야. 근데 임마가 이제 재벌이야. 거의. 재벌, 준재벌이지. 우리나라 사람은 4대 재벌은 아니고, 준재벌이가 돈이 많아. 수천억 되는 놈인데. 그게 안 오면 끝이야. 사실은. 이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쪽도 뭐 재판하기도 그렇고, 또 일본 사람도 증인들 많고 이래가지고 되게 애매해. 근데 임마가 이제 뭐냐면, 영장도 안 나와. 뭐, 실질적으로 증거가 좀 뒷받침돼야 되거든. 근데 임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일본으로 가버렸어. 가놓고 나서도 이놈도 뭐냐? 검찰의 여론을 통해가지고, 지 아는 놈 통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돈 먹이는 놈 있잖아. 또 저기들이 발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압력을 막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역으로 이용해서 검사가. 사실 이제 마치 돈 먹었는 것처럼, 또는 그 압력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뭐 누구 검사 잘하시대요 하면서 아이고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마 좋다고 기어 나온 거야. 다소 잡아버린 거지. 그런 것도 많아. 그래서 이 수사권을 가진 애들은 원래 사람은 안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뭐 의사, 판사, 검사는 뭐 자기가 하면 별로예요. 기자 이거 다 뭐냐, 자기가 하면 별로예요, 그거는. 근데 친척이 하면 되게 제일 좋죠. 왜냐면 자기는 뭐 그거 정말로 좋겠어요. 입이놓고 하루 종일 남의 콧구멍 쳐다보고 있는 거 밤이고 낮이고 그거 좋지 않겠죠,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보다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지가 그래서 조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요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잖아요. 특히 경찰들이 요새 있잖아요. 막 경찰 수사권 이지랄 해가지고 걔들 있잖아요.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자부심도 좀 적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안 있겠어요?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대체로 그래가지고 좀 웃겨요. 경찰대 나오면 좀 똑똑하지 않을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빙시 같은 게 뭐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헛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안 그래도 내 목소리 높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경찰 저작권 강의를 했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뭐 국어 선생 뭐 어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빙시 같은 것들 저작권이 등록이 될 때 이제 그 물권적인 효력이 있는 게 있고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헛소리 하더라고. 혼내줬지. 자, 그 다음에 행정수사 기본부터 갈게요. 이 내용 한번 또 봅시다. 목적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죠? 왜냐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한번 봅시다.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 방법과 절차인데, 방법과 절차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주로 절차적이라고 묶어서 표현이 돼요.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총칙, 통칙 또는 일반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재미난 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디 나와요? 행정 절차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뭐예요? 효율성. 원래 효율성은요, 행정의 목적 또는 국민의 기본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도로 반대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행정 절차를 진행 안 하는 게 도로 효율적이죠. 돈은 덜 사실은. 그래서 이 효율성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형태입니다. 2조 정의 들어갑니다. 1호에 행정조사라는 걸 한번 볼까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효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오죠? 요거 있잖아요. 시험에서 우리나라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항목을 물었는데 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요 내용이 전부 나중에 보면은 뒤에서 조사에 관한 조문에서 상세히 출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2호인데요. 행정기관이에요. 자, 잘 알겠지만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보통 2조에 나오는데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이런 등에서는 행정기관이라고 안 나오고 행정청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왜 행정기관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권한 있는 행정기관과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데 마지막 개인은 공무, 수탁, 사인이 되겠죠. 자, 3조의 적용 범위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3조 1항에 보면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법이, 즉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반법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이따 보죠. 2항인데 다음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죠.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은 조,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호, 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조, 2항, 3조, 2항, 1호, 가목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 안전 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이다. 나오죠. 그래서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나오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존립에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 안전 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이죠. 경제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사 들어갈 만한데 군사는 뒤에서 따로 얘기해놨죠.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적용제외입니다. 2항에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적용제외되는 건데 외우셔야 돼요.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항목에 하나 해당합니다. 즉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가목하고 나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청이 있는데 방위사업청이 있거든요. 실급시험 되거나 이러면 국가기관 설명회가 있어요. 합격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뭐 우리 기관은 이래요 하는데 대체로 지루하게 지해요. 보통 공무원들 나오니까 공무원들 다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루한 인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루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방위사업청 같은 게 있는데 보통 방위사업청 다닌다 그러면 방위냐고 막 묻고 이런다는 거야.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진짜로 모르는데 사실 방위사업청 되게 위험합니다. 안 들어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방위물자 있죠. 이 방위물자에 관한 조달청인 거야. 근데 이 방위물자 조달청이 다 뭐냐? 브로커들이 다 끼는 거야. 이거는 국제 브로커가 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은 한 목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이게 아주 뭐라 할까 그런 시스템이 됐어. 그래서 방위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보게 보면은 병역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이거 안 중요해, 그죠? 이 말만 가지고 시험 낼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낼 수는 없으니까 뒤에 징집, 소집, 동원, 훈련. 그래서 징소집, 동원, 훈련인데요. 징집, 소집, 동원, 훈련. 이거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방위사업. 그 다음에 징집, 소집, 동원, 훈련.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제외. 여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수사기본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 되죠. 3항 들어가게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나오죠. 에서 이제 나오는데 적용 제4조 3항의 정보인데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거는 1호하고 상당히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죠. 4호 근로감독관의 직무. 그 다음에 5호 근로감독관은 잘하겠지만은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준사법적인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고발도 하거든요. 사실은 얘들은 이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나오죠. 7호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사실은 이제 7급 시험이 되면은 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좋은 데 가면 다 행시 출신들이 다 설치고 있으니까 7급이 좀 힘들 때가 별로 없죠. 그 중에서는 좀 그래도 쓸만한 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해가지고 좀 인기가 있어서 몰리기도 합니다. 3항 되게 중요한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행정수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이 법을 다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각 2항에서 각 2호 사항에 대해서도 다 적용한다. 즉, 뭐 아까 전에 군사 비밀에 관한 이런 거라도 적용되는 게 뭐냐? 기본원칙, 법적 근거, 법률 유보에 관한 거죠. 그래서 권력적인 조사의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비권력 조사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문제하고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이거는 이 법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 이 법은 어디나 다 적용된다. 즉 제한 없이 적용되는 거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원칙, 근거, 행정조사. 그래서 4조, 5조, 28조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죠. 나중에 실무에서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기본원칙 같은 거는 크게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들 디테일한 행정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본원칙이 아주 중요하죠. 학자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인데,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근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기본 원칙은 여러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1항에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례 원칙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비례 원칙은 조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명문화시켜 놨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조사권 남용 금지입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인데요. 민법에는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인데 그거를 약간 바꾸어가지고 규정해 놨죠. 2항에는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된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요 적정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항에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도 묻고 저기서도 묻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알겠지만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넘어오면은 탈북자 넘으면 합동조사반, 그러니까 군에서도 나가고 정보기관도 나가고 경찰도 나가가지고 합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동조사가 되겠죠. 중복조사 금지 원칙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행정의 낭비도 오고요. 또 국민에게도 굉장한 피로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4항에 행정조사는 법령의 위반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조사 그 자체는 바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아니고 또 행정조사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바로 행정의 목적에 대한 위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가급적인 처벌보다는 적법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행정조사를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뭐예요? 통계청이잖아요. 통계청은요 뭐 이렇게 권력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비권력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권력적인 수단이 전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는 가면 막 각종 다양하게 있어요. 사탕도, 통계청에서는 사탕도 있어요. 꼬시는 거지. 필통 있고요. 저도 하나 있어요. 뭐 온갖 게 있어요. 부채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경품이 다 많은 거야. 뭐 구급 박스도 있고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 조사에 응해주면 이거 드려요 해가지고 꼬시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내용 공표 금지 또는 비밀 누설 금지의 원칙인데 과거에 있잖아요.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조선일보를 세무조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일보가 김영삼이 보고 내가 네 당선시켰으니까 네 내한테 와서 굽신거려야지 이런 기분을 주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김영삼이 있다가 이래가지고 작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세무조사 했는데 세무조사 받고 나서 그게 이제 시민단체가 공표를 하는데 공표를 안 했어요. 법원은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6항에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른 법률은 바로 행정조사 기본법에 있는 다른 법률인데 법률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가능했죠. 그 다음에 원래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원칙이 뭐냐,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면 막 매년 출제가 된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자,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실시해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3조하고 5조, 3조는 일반법인데 5조는 뭐냐면 그러한 일반법의 성질을 부정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행정조사의 실시, 즉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요, 그거는 개별법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지 행정조사 기본법만 가지고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던 건 아니다. 즉 행정조사권의 발동의 근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5조하고 3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조사 기본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일반법이냐 할 때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아까 전에 기본 원리 그리고 이러한 방법 또는 이러한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실시 행정조사 실시가 바로 뭐냐? 실시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조사권의 발동이죠. 행정조사권의 발동. 조사는 말이 있으니까 신경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러한 조사권의 발동인데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작용법인데요. 이러한 작용법에 대한 이러한 실시에 관한 이러한 작용에 관한 이러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 즉 일반법으로서 아니다. 이 작용법의 이 실시나 조사권 발동을 위해서는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러한 개별법에 이러한 근거를 요한다 이것이죠. 그럼 근거를 요하는데 이러한 개별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사가 권력적인 조사의 경우에는 맞는 거지만은 비권력적인 조사, 즉 자발적인 협조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꼭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잘 거의 외워다시피 해주시고요. 또 해당되는 문제 또는 지문들 보면서 눈으로 익혀주십시오. 자, 2장 들어갑니다. 2장은 조금 이제 아까 전에 비해서는 아까 전에 A라면 이건 한 B나 한 C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6조에 연도별로 행정조사 계획에 대한 수익까지 줄었는데 순수한 행정부 내부에서 사무적인 부분들은 출제가 덜 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는 가끔 가다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한 1항 정도는 봐둬야 될 것 같은데 1항에 행정안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실장입니다. 국무총리 아닙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국무총리실장과 국무총리는 하늘 땅입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본래 국무총리실장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국무총리실장도 물론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청에서 권한을 행사하겠지만은 이는 주로 행정기관, 행정관청이라고 해야 되는 보조기관에 가까운 거죠. 근데 보조기관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다음 연도 건데 12월 말까지, 그러면 다음 12월 30일 날 해주면 1월 1일 날 봐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1월 2일 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게 않습니다. 실조 조사의 주기 나옵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또는 행정조사 운영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정기고요. 예외가 수시예요. 이거 뒤집으면 잘 틀립니다. 나오죠. 그래서 수시조사인데 수시조사는요 어떤 경우냐 예외인데 예외는 법률에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위반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의 통보 또는 이첩받은 이런 경우에는 수시조사 또는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것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경우에는 수시조사입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수시조사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외워주십시오. 8조 조사 대상자의 선정인데 아까 원칙에서 나와 있었죠. 원칙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직접 나와 있을 때는요 그 조항은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1항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그걸로 행정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인데 그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아닌 것 나올 수 있죠. 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 실적, 자율적인 준수 노력, 규모와 업종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사망 그 다음에 사망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열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나오죠.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나 제3자를 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니다. 자, 조사 방법도 간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사 방법은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사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 행정조사 기본부에 있는 조사 방법인 것 아닌 것, 이거 하고요. 또 하나가 들어가서 봤을 때, 아까 전에 행정조사하고 적시항제를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는데, 현실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 하죠.